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수TV입니다. 오늘은 적십자 안전교육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적십자 응급처치 강사 재강습을 받고 왔는데 저도 적십자에서 활동한 지가 거의 한 2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적십자에 대해서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좀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많은데 오늘은 일반 보건 계열이나 체육 계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좀 뭔가 삶의 변화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적십자의 다양한 안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취득한 자격증도 보여드릴 텐데요. 궁금하시면 계속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자격증이 제가 적십자에서 취득한 자격증인데, 아무래도 적십자 자격증은 정기적으로 재강습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명구조원 자격증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7번 재강습을 받아서 자격증도 이렇게 7개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처치법 강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응급구조사 자격을 따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많아서 대신 선택한 자격이 이 바로 응급처치 일반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강사 과정까지 수료해서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응급처치법 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4번째 재강습을 받았는데 2019년 이후로 또 자격증 성격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료한 자격증이 재난구호 기본과정, 그리고 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갱신도 없고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기적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심리사회적 지지 강사라는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도 벌써 이제 3번째 갱신을 받아서 2011년에 최근 재강습을 받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법정 교육이 되어 있는 현장 취업 안전 과정도 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14시간 수료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데 따로 갱신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이는 자격증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적십자에서 받은 자격증 수료증인데요. 사실 이제 인문구조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마다 갱신이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 강사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심리사회적 지지 강사 같은 경우도 5년인데, 이걸 잘 따져보면은 거의 뭐 매년 경년으로 계속 자격증 재발급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절 챙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더 어렵게 땄기 때문에 만료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렌더에 잘 적어놓고 재강습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적십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 화면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적십자 교육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전교육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재난교육이라는 2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교육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응급처치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수상안전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산악안전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교육에는 구호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종합교육,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보기 좋게 해볼까요? 이렇게. 응급처치 분야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도별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 이전 있고요. 다음에 2019년 이전 있고, 다음에 현재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012년 이전에는 60시간 교육을 받았고요. 강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2019년 이전에는 2가지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전문 과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전문 과정. 이게 이제 30시간짜리였고요. 그리고 강사 과정은 이게 40시간이었습니다. 네, 40시간이었고요. 네, 강사 과정이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응급처치법 과정을 수료했는데, 이때는 일반 과정이
과정이 12시간이 있었고요. 12시간 수료하고 나면은 이제 강사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60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52시간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2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관련 자격을 이해하는데 2014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좀 분기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세월호가 있었죠. 네, 모두가 안타까웠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이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이 민간 자격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운영됐던 과정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일반 강사 과정 그리고 뭐 청소년 응급처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 이후로 민간 자격증으로도 등록이 안 되고요. 현장 체험 안전 학습 교육 특히 이제 뭐 수학 여행 안전 요원 관련 자격증 그리고 교직원 CPR 수료증 그 다음에 어린이 시설 종사자가 운영하는 들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뭐 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근데 이 모든 교육들이 이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교직원 CPR 과정을 정기적으로 수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이나 수학여행 할 때는 꼭 안전요원을 동행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응급처치 관련 자격이 이제 민간 자격증도 아닌 약간 좀 애매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 교육의 자격증이 민간 자격 또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에서 뭐 응급 활동도 많이 해왔고 그다음 구조 활동도 많이 해온 그런 역사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그 응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국가 자격증은 이제 응급구조사 하나로만 한정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적십자에서 진행되는 응급처치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제 민간 자격증도 안 되고 약간 그냥 수료 개념의 그런 자격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요 2014년 이후부터 진행되는 뭐 현장 안전 체험 학습 교육이라든지 뭐 교직원 CPR, 어린이 종사자 그리고 뭐 구조 및 응급처치 관련 교육들은 이제 약간 전문 교육 시대가 돼서 현장 체험 안전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직원이나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지도사, 그 다음에 의료인이나 보건계열의 종사자 그런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돼서 약간 좀 특성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자격증에서 보여드렸는데 응급처치법 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 이후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자격증 이름이 응급처치 강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응급처치법 강사였는데 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2019년부터 변화된 그런 교육 현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응급처치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상안전 분야를 보시면은 이 자격증은 지금도 현재 민간 자격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인명구조 요원 48시간을 이제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존수영 강사라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4시간 교육을 수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상안전 강사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52시간을 이렇게 수료하시면 됩니다. 되고요. 이제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마다 재강습을 받으셔야 되고 재강습 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존 수영 강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재강습을 받아야 되고 4시간을 들으면 됩니다. 4시간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수상안전 강사는 이제 5년마다 재강습을 받아야 됩니다. 8시간. 네, 8시간 수료하시고. 응급처치 관련 분야는 이제 특별한 뭐 자격이 없이 누구나 이제 성인이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수상안전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전 테스트를 하거든요. 수상인명구조원 같은 경우는 첫날 사전 테스트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할 때는 저변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자유형, 평형, 그 다음에
자명해서 뭐 100m 왔다 갔다 하기, 그리고 자명 뭐 25m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유형하고 평형 100m를 이제 5분 안에 갔다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자명도 10m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조건 갖추시면은 인명교조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생존 수영 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이 물속에서 뜨기 뭐 이런 형태로 아이들 요즘 안전체험 학습으로 많이 하는 그런 교육들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상 안전 강사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명구조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전역한 다음에 수상 안전 강사 취득하려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3일차에 포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때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체력도 있고 또 영법도 좀 되시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좀 체력이 돼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자명이나 물속에서 좀 오래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산악 안전 관련된 분야인데, 이 교육은 적십자 지사에서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서울 본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과정, 그리고 강사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6시간, 그 다음에 실습 6시간 해서 실습은 인왕산에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과정 같은 경우는 30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30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는 40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과정까지 수료를 하시면은 이제 민간 자격으로 자격을 이렇게 취득하시게 되는 거고요. 5년마다 재강습을 받으셔야 되고 8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교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 과정, 그리고 지도자 과정 이렇게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같은 경우는 PSS라고 사이코 소셜 서포트라는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강사 과정이 있는데,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7시간을 수료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론 40시간, 그리고 현장 실습 8시간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수업은 적십자 회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현장 실습으로 저 같은 경우 소방서하고 연계된 그 취약계층 방문해서 뭐 도와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형태의 현장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과, 그리고 영유아 재난안전 지도 강사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적십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여러 안전교육, 재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어떤 과정을 시작하실 때 일반 과정 시작하시고 강사 과정까지 한번 쭉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시험 칠 때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한번 하실 때 끝까지 하신다 마음 먹으시고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아무래도 뭐 보건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응급처치 쪽에 관심이 있으실 테고, 또 체육계열에 계신 분들은 뭐 수상안전이나 산악안전 쪽에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더불어 적십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활동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